미국 건설업계 100년 역사상 이런 충격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LA 시내 중심가에 한국 건설사의 한바식당이 문을 열자 미국 건설 노동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먹는 음식이라고 믿기 힘든 한국 식단, 온돌 시스템이 적용된 휴게실, 그리고 사람 중심의 공사관리 철학까지 이 모든 것이 미국 건설 현장의 관행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시간 낭비인가? 라고 의심했던 미국인 현장 관리자는 어떻게 한국식 건설 방식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경험이 LA를 넘어 뉴욕, 시카고, 마이애미 등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간 사실입니다. 우리도 한국식 한바식당을 도입해야 한다. 미국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외치기 시작한 이유 궁금하시죠? 특히 이 이야기의 마지막 LA시가 내린 충격적인 결정은 미국 건설업계 전체에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부터 베테랑 미국 건축 공무원 제임스 밀러의 시선으로 한국 건설사가 가져온 놀라운 혁신과 문화적 충돌, 그리고 그가 경험한 감동적인 반전의 순간들을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있는 인생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결말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만 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제임스 밀러라고 합니다. 올해로 52살 LA에서 30년 가까이 건설업계에서 일해온 베테랑 현장 관리자입니다. 미국 건설 방식만이 최고라고 믿어왔고 그렇게 살아왔죠. 제가 관리해온 현장들은 모두 미국식 공법과 시스템으로 운영되었고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LA 시내 중심부에 대형 아파트 단지를 짓는 프로젝트에 제가 배정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한국의 한강건설이라는 회사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였거든요. 솔직히 처음엔 불만이 컸습니다. 아시아 기업이 미국 건설 시장에 들어와 우리의 일자리를 가져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첫 회의에서 한강건설의 박 대표는 영어를 곧잘 하는 분이더군요. 그가 건설 일정과 계획을 설명하는데 저는 내심 그들이 미국의 건설 규정과 방식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는 공사 현장에 한바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할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 건설 현장에서 식사라고 해봐야 각자 싸온 샌드위치나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온 버거가 전부였거든요. 잠깐만요, 한바식당이요? 그게 뭐죠?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물었습니다. 박 대표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한국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한바식당은 건설 현장 내에 차려진 식당으로 영양가 있는 한국 음식을 제공하지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옆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시간과 돈 낭비야. 공사장에서 뭘 먹든 중요한 건 일을 제대로 하는 거지. 한국 팀은 또 다른 생소한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온돌이라는 건데 공사장 휴게실 바닥을 따뜻하게 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공사장은 일하는 곳이지 휴양지가 아닌데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시아인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건물을 지을지 보자고. 분명 문제가 생길 거야.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저는 매일 한국팀의 일처리 방식을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공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들의 설계도는 치밀했고 자재 조달도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안전 규정도 철저히 지켜졌어요. 그러다 공사 시작 일주일째 되는 날 한국팀이 약속했던 한바식당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를 개조한 식당인데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미국 노동자들은 이런 음식에 익숙하지 않아. 아마 대부분 먹지 않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국 건설 역사상 이런 공사 현장은 정말 없었으니까요. 제 삶을 바꿔놓을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공사 시작 두 번째 주 월요일,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근처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햄버거를 사올 생각이었어요. 미국 건설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점심은 항상 그런 식으로 해결했으니까요. 한국식 한바식당이 오픈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솔직히 별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12시가 되자 한국인 현장 소장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어요. 점심시간입니다. 한바식당으로 모두 모여주세요. 호기심에 이끌려 한바식당 앞으로 갔습니다.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줄을 서 있더군요. 컨테이너를 개조한 식당 안에서는 10여 명의 한국인 아주머니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군대의 작전 본부처럼 체계적이었어요.
이게 정말 공사장 식당이라고? 믿기 힘든데. 한 노동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미국 공사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고소한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배식 라인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데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아주머니들이 밝은 표정으로 음식을 나눠주고 계셨어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큰 쟁반에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특히 김치라는 붉은색 반찬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다 무료라고? 진짜야? 옆에 선 동료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식당 안에는 깔끔한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노동자들은 차례로 앉아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분명 낯선 맛이었지만 몸에 좋은 기운이 돌게 하는 맛이었어요. 밥 위에 얹어진 불고기도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이건 정말 집에서 먹는 음식 같은데? 우리 공사장에 이런 게 있다니 믿기지 않아. 물론 모두가 좋아한 건 아니었습니다. 빨간 김치를 맛본 한 노동자는 얼굴이 빨개지며 물을 급하게 마셨어요. 세상에, 이건 불이야. 어떻게 이렇게 매운 걸 먹을 수 있지?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노동자도 조금 있다가 다시 김치를 집어먹더군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먹고 싶어지는데 점심을 먹고 나니 몸이 가뿐해졌습니다. 햄버거나 피자를 먹은 후에 무거운 느낌이 없었어요.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인 현장 소장이 다가와 물었어요. 밀러 씨, 우리 한바식당 음식이 어떤가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국인의 자존심이 남아있어서 그냥 나쁘지 않네요 라고만 대답했어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은 더 맛있는 메뉴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날 오후 작업장에서는 노동자들 사이에 한바식당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한국식 점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내일 점심은 뭐가 나올지 궁금해졌습니다. 미국 건설 현장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저는 한국식 건설 현장의 운영 방식이 미국과 얼마나 다른지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한바식당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아침 7시, 저는 항상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로 향하는데 벌써 한국인 관리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현장 한가운데서요. 그들은 도면을 펼쳐놓고 오늘의 작업 계획을 세세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밀러 씨. 한강건설의 김 부장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미국 현장에서는 관리자들이 사무실에 앉아 지시만 내리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8시, 노동자들이 속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인 현장 소장은 모든 작업자들을 모아 오늘의 일정과 안전수칙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간단한 체조까지 함께 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이내 따라하더군요. 이게 뭐야, 운동회라도 하는 건가? 한 노동자가 작게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소장은 웃으며 설명했어요. 아침 체조는 근육을 풀어주고 부상을 예방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작업이 시작되고 저는 현장을 돌아다니며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현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모든 작업자의 동선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고 자재는 필요한 시점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서 있거나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김 부장이 옆에서 제 말을 들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는 저스트 인타임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모든 자재와 인력, 장비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장소에 배치되도록 계획하지요. 정오가 되자 다시 한바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감이 컸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된장찌개와 불고기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이제 익숙하게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아갔어요. 식사 후에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건설사가 마련한 휴게실로 몇몇 노동자들이 향하는 모습이었어요. 호기심에 저도 따라가 보았습니다. 컨테이너를 개조한 휴게실은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앉아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닥이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온돌이라는 건가요? 저는 옆에 있던 한국인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시스템이죠. 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공간 전체를 데우는 방식입니다. 미국에서는 공사장 휴게실이라고 해봐야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전부인데 이곳은 마치 작은 쉼터 같았습니다. 노동자 몇 명은 따뜻한 바닥에 누워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어요. 15분만 쉬어도 오후 작업 효율이 30% 이상 올라갑니다. 김 부장이 데이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식 건설 방식에 대한 제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노동자들의 표정이 달라진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더 활기차고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오후 작업은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도 한국식 시스템에 점점 적응해가는 듯 했어요. 저 역시도 이 새로운 방식이 의외로 효과적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한국인 소장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것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작은 인사가 왜 그렇게 가슴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뭔가 큰 깨달음을 얻은 듯한 기분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미국 건설업계에서 30년을 일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식 온돌이라는 것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LA의 겨울은 생각보다 쌀쌀한데 이 따뜻한 바닥은 노동자들에게 작은 천국 같았어요. 제임스, 이거 정말 대단한데. 동료 마이크가 휴게실 바닥에 누워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닥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강건설의 박 대표에게 온돌 시스템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온돌은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입니다. 박 대표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바닥 아래로 열이 지나가는 통로를 만들어 전체 공간을 효율적으로 데우는 방식이지요. 그는 종이에 그림을 그려가며 온돌의 원리를 설명해 주었어요. 불을 지핀 열기가 구들장 아래로 지나가면서 바닥을 데우고 그 열이 서서히 위로 올라와 공간 전체를 따뜻하게 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온돌은 물이나 전기를 이용하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발부터 따뜻해지니 전체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되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천장에서 더운 공기를 불어넣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바닥에서부터 따뜻해지는 방식은 훨씬 효율적이고 쾌적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저는 온돌이 깔린 휴게실에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딱딱한 바닥이었지만 따뜻해서 그런지 정말 편안했어요. 20분 정도 누워 있었을 뿐인데 놀랍게도 몸이 완전히 회복된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마법 같은데? 저는 일어나면서 중얼거렸어요. 다른 미국인 노동자들도 온돌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외부에서 작업하다가 따뜻한 휴게실에 들어오면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내 집에도 이런 바닥을 설치할 수 있을까? 한 노동자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이걸 알면 당장 설치하라고 할 텐데. 온돌에 대한 관심은 곧 현장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노동자들이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한국의 발명품에 대해 이야기했고 심지어 몇몇은 자신의 집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은 친절하게 온돌의 설치 방법과 유지 관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문화가 미국에서 인정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듯 했어요.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바닥에 앉거나 누워서 생활했기 때문에 온돌이 발달했습니다. 김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지금도 많은 한국인들이 침대보다 바닥에서 자는 것을 선호하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문화적 차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자에 앉고 침대에서 자는 것이 당연한데 바닥 문화가 발달한 한국에서는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이 발전한 것이 자연스러웠던 거죠. 우리 미국 건축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박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최근 미국의 일부 고급 주택에서도 바닥 난방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에너지 효율도 높고 쾌적하니까요. 저는 곧 현장의 다른 미국인 건축가들과 함께 온돌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국의 지혜를 미국 건축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한국인 건축가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이 담겨 있어요. 공간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죠. 그 말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국 건축에서는 종종 효율성이나 비용 절감이 우선시되는데 한국의 건축 철학은 사람의 편안함과 건강을 중시한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온돌이 깔린 휴게실에서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단순히 물리적인 온도만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인간적인 건설 현장 문화였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한바식당에 특별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김치찌개라는 것이었어요. 붉은색 국물에 두부와 돼지고기, 그리고 발효된 김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좀 위험해 보이는데. 동료 톰이 빨간 국물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거 먹어도 괜찮은 거야? 저는 용기를 내서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입안에 퍼지는 매운맛에 숨이 턱 막혔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땀이 흘렀습니다. 물 좀 주세요. 저는 헐떡이며 소리쳤어요. 한국인 아주머니는 웃으시며 물 대신 밥을 더 주셨습니다. 밥이랑 같이 드세요. 그럼 덜 매워요. 이상하게도 밥과 함께 먹으니 매운맛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숟가락을 뜨자 묘한 맛에 중독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매웠지만 그 뒤에 숨겨진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독특한데. 나쁘지 않아. 저는 놀라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김치찌개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예요. 힘들고 지친 날에 먹으면 원기가 회복된다고 해요. 그날 이후 저는 점점 더 한국 음식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매운 김치를 견디지 못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찾게 되었어요. 특히 육체 노동 후에 매운 김치찌개를 먹으면 몸이 가뿐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한바식당 음식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외국 음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매일 점심시간을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메뉴예요? 한 노동자가 아침부터 한바식당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메뉴를 미리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은 건장한 미국 노동자 브라이언이 김치를 집에 싸달라고 부탁하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그는 수줍어하며 말했어요. 제 아내가 이 김치를 맛보고 싶어 해요.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고 싶대요. 한바식당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김치를 담아주셨습니다. 김치는 배추를 소금에 절인 다음 고춧가루와 여러 가지 양념을 버무려 발효시키는 거예요. 브라이언은 그날 저녁 김치를 가지고 집에 갔고 다음 날 흥분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내가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레시피를 꼭 알고 싶대요. 그 소식이 현장에 퍼지자 다른 노동자들도 한국 음식 레시피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바식당 아주머니들은 기쁜 마음으로 간단한 조리법을 알려주셨어요. 특히 불고기와 김치찌개는 미국 노동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내에게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매우 관심을 보였어요. 어느 주말, 저는 용기를 내어 한바식당 이모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혹시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이모님은 흔쾌히 동의하셨고 주말에 몇몇 노동자 가족들과 함께 한국 요리 클래스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그날 배운 김치찌개 레시피로 집에서 요리를 했고 놀랍게도 꽤 맛있게 만들어냈어요. 이 음식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서 몸에 좋은 기운이 느껴져. 한바식당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공사 현장 주변의 다른 건설 노동자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강건설 측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꺼렸지만 결국 점심시간에는 주변 현장 노동자들에게도 문을 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입맛도 결국 한국 음식에 반하는군요. 박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메뉴판에 도전, 불닭볶음면이라는 특별 메뉴가 등장했어요. 도전자에게는 작은 선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미국 노동자들이 줄을 서서 도전했지만 대부분 한 입 먹고 포기했어요. 이건 음식이 아니라 무기야. 한 노동자가 얼굴이 빨개져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현장의 용접공 마이크가 끝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그는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모두가 환호했고 한국 관리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마이크, 넌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아. 동료들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마이크는 자랑스럽게 상품으로 받은 작은 태극기 핀을 작업복에 달았어요. 그 후로 그는 스파이시 마이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한바식당의 인기는 점점 더 높아졌고 미국 노동자들은 이제 완전히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신기한 것은 매운 음식을 먹은 후 오후 작업 효율이 확실히 올라간다는 점이었어요. 땀을 흘리며 매운 음식을 먹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이제는 매일 다른 한국 음식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불고기,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하나하나가 새로운 경험이었고 모두 맛있었어요. 특히 추운 날씨에 먹는 뜨거운 국물 요리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한바식당 시스템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건강과 효율성을 높이는 놀라운 복지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음식을 통해 노동자들을 배려하고 있었던 거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 현장의 한바식당은 LA 건설업계의 유명한 명소가 되었어요. 주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점심시간마다 몰려들었고, 심지어 건설과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건설 노동자들만 받고 있습니다. 한바식당 입구에 이런 안내문을 붙여야 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LA 타임즈의 기자가 취재를 왔습니다. 한국 건설사의 한바식당이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이었죠. 이런 복지 시스템이 미국 건설 현장에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기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노동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사기와 생산성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어요. 다음 날 LA 타임즈에는 한국식 한바식당, 미국 건설 현장의 혁명을 일으키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는 한국 건설사의 노동자 복지 철학과 한바식당 시스템이 어떻게 미국 노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상세히 다루고 있었어요. 그 기사를 본 다른 건설 회사들이 한강건설에 문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식 한바식당을 도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들은 똑같은 시스템을 자신들의 현장에 적용하고 싶어 했어요. 뉴욕의 한 대형 건설사 대표가 직접 LA까지 찾아와 한바식당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공사장 식당 음식이라고? 믿을 수 없군요. 우리 뉴욕 현장에도 꼭 도입하고 싶습니다. 한강건설은 이런 관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다른 건설사들을 위한 한바식당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심지어 미국인 요리사들을 위한 한국 요리 교육 프로그램까지 시작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단지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예상했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요. 동료 톰이 어느 날 점심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를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미국 건설업계에서는 종종 비용 절감과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니 노동자들의 복지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 건설사는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동자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좋은 건물이 지어집니다. 박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건설의 철학입니다. 한 달 후 시카고의 대형 건설사에서도 한국식 한바식당을 도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인 요리사를 고용하여 정통 한국 음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마이애미, 보스턴, 시애틀 등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의 복지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건설업계 매거진의 표지 기사가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한국식 한바식당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건설사 관리자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할 때면 항상 한국식 시스템의 장점을 강조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식당이 아닙니다. 노동자를 존중하는 철학이 담긴 시스템이에요. 저희 현장의 미국인 노동자들도 이제는 한국 음식과 문화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일부는 주말에 가족과 함께 코리아타운을 방문해 본격적인 한국 음식을 맛보러 간다고 했어요. 심지어 몇몇은 한국어 인사말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한국인 관리자들에게 인사했어요. 한바식당의 성공은 곧 다른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은 한국의 온돌 시스템, 효율적인 건설 방식, 심지어 한국 음악과 드라마에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 한 노동자가 점심시간에 자랑했습니다. 처음엔 자막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빠져들었어. 이런 문화적 교류는 노동자들 사이의 단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 사이에 거리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며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식 한바식당은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문화적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 건설업계에 불러온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의미 있는 것이었어요. 공사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한국식 건설 방식이 가져온 변화는 한바식당을 넘어 현장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식 건설 방법이 미국의 기준에 맞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밀러 씨. LA시의 건설 감독관이 현장 점검을 마치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현장은 제가 본 그 어떤 공사 현장보다 깨끗하고 체계적이에요. 안전 기준도 완벽하게 지키고 있고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강건설의 현장 스마트 관리 시스템은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모든 작업자가 전자 패드를 통해 작업 지시를 받고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자재 낭비가 거의 없었고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우리 시스템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김 부장이 설명했어요. 자재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어떤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지, 어디에 인력이 더 필요한지 한눈에 알 수 있지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일 마감 회의였습니다. 매일 작업이 끝날 때마다 모든 관리자와 팀장들이 모여 그날의 성과와 문제점을 논의했어요. 다음 날 작업 계획도 그 자리에서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어요. 박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작은 문제는 작을 때 해결해야 합니다. 이 방식 덕분에 공사는 예상보다 2주나 앞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현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LA 시정부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시장님까지 현장을 방문하셨어요.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을 우리 시의 다른 프로젝트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시장님이 박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박 대표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과 시스템은 어디에서든 적용 가능합니다. 그날 저녁 시장님은 한바식당에서 저녁을 드셨습니다. 한국 음식을 처음 드셨는데 특히 된장찌개에 큰 감동을 받으셨더군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현장에서 먹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네요. 시장님이 감탄했습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 구내식당도 이렇게 바꿔야겠어요. 시장님의 방문 이후 LA시는 한강건설과 스마트 건설 기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의 다른 건설 프로젝트에도 한국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현장 노동자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식 시스템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졌고 오히려 선호하게 되었어요. 이전 현장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베테랑 목수 데이브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받는 느낌이에요. 내 의견도 존중받고 내 기술도 인정받고. 실제로 한강건설은 노동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주간 회의에서는 누구나 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었고 좋은 아이디어에는 보상도 주어졌어요. 미국 노동자들은 창의적이고 솔직합니다. 박 대표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존중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법이 현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미국 건설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긴장감과 경쟁 대신 협력과 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또 다른 혁신적인 부분은 안전 우선 철학이었습니다. 한강건설은 생산성보다 안전을 항상 우선시했어요. 매일 아침 안전 교육이 실시되었고 모든 노동자에게 최고급 안전 장비가 제공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건설 노동자를 기능인이라고 부릅니다. 박 대표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전문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니까요. 이 말에 많은 미국 노동자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존엄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어요. 한국식 건설 방식의 성공은 곧 건설업계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한국 건설 전문가들을 고용하기도 했어요. 한국식 건설혁명이 미국을 강타하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이 건설업계 잡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제 오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식만이 최고라고 믿었던 저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진 거죠. 밀러 씨, 건설의 본질은 어느 나라나 같습니다. 박 대표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지요. 단지 접근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식 건설 방식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이 저의 전문가로서의 시각을 얼마나 넓혀주었는지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저는 한강건설의 박 대표와 함께 완공된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곳은 빈 땅이었는데 이제는 아름다운 주거 단지로 변모했어요.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박 대표님,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계획보다 한 달 일찍 완공되었고 예산도 절감했으며 안전사고 하나 없이 마무리되었어요. 30년 경력에서 처음 보는 일입니다. 박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것은 한강건설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성과지요. 특히 밀러 씨와 같은 미국 전문가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성공적인 프로젝트 후에 책임자가 모든 공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미국에서 배운 것도 많습니다. 박 대표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과 미국의 장점을 결합했을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물 건설이 아니라 두 나라의 문화와 지혜가 만나는 교차점이었어요. 다음 날 현장에서는 프로젝트 완공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한바식당에서는 특별 메뉴로 한국식 바비큐와 미국식 스테이크를 함께 준비했어요. 노동자들과 관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치하했습니다. 제임스, 여기서 일하게 된 것은 내 인생의 축복이었어. 동료 마이크가 술잔을 들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 특히 함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초기에 가졌던 의심과 불신이 이제는 존경과 감사로 바뀌었어요. 파티 중간에 박 대표가 모두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주세요. 제가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한강건설이 LA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를 미국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여러분 중 많은 분들과 계속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 소식에 기뻐했어요. 한강건설과 함께한 경험이 그만큼 좋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박 대표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임스 밀러 씨를 한강건설 미국 지사의 공동 책임자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건설 지혜를 함께 발전시켜 나갈 최적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어요. 박 대표가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밀러 씨?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잠시 생각한 후 저는 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영광입니다.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바식당에서는 더욱 풍성한 축하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한 달 후 한강건설의 미국 지사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저는 공동 책임자로서 첫 회의를 진행했어요. 첫 번째 안건은 바로 모든 프로젝트의 한바식당과 온돌 휴게실 의무화였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회의에서 말했어요.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도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철학입니다. 한국의 지혜와 미국의 창의성이 만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챕터 8 한국 건설사의 철학, 미국을 사로잡다 이어서 오늘날 LA를 비롯한 미국 여러 도시에서는 한국식 한바식당과 온돌 시스템이 적용된 건설 현장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건설업계 매거진은 저희 이야기를 동양의 지혜가 서양의 건설 현장을 혁신하다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로 실었어요. 그 기사에는 저와 박 대표의 인터뷰도 실렸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심이 많았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건설 철학이 얼마나 사람 중심적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미국 건설업계도 이 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성공 사례는 미국 건설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건설사들이 노동자 복지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현장 식당과 휴게 공간을 마련하는 곳이 늘어났어요. 물론 한국의 한바식당만큼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LA시는 모든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노동자 복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이 조례는 비공식적으로 한바법이라고 불렸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비슷한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요. 한국 음식의 인기도 계속해서 높아졌습니다. LA의 코리아타운은 주말마다 건설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로 북적였어요. 특히 김치찌개와 불고기는 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미국인들도 이제 김치의 매력을 알아보기 시작했군요. 코리아타운의 한 식당 주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강건설의 미국 지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첫 해에만 3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이듬해에는 그 2배로 늘었어요. 저희의 성공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과 효율적인 시스템의 결합이었죠. 우리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한국과 미국의 장점을 결합했습니다. 한국식 한바식당과 온돌 휴게실은 기본이었고 여기에 미국의 창의적인 설계와 혁신적인 자재를 더했어요. 그 결과는 항상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한국 방식을 미국에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 대표와 저는 공동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 저는 처음 만났을 때 한국식 한바식당과 온도를 의심했던 그 동료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물론 장소는 코리아타운의 한 식당이었어요. 제임스, 내가 그때 맞았다는 걸 인정할게.
톰이 김치를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음식부터 건설 방식까지 모든 게 놀라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처음에는 의심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서로 다른 문화의 장점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우리는 한국식 소주와 미국 맥주를 함께 마시며 두 문화의 융합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좋은 건물을 짓는 것은 기술이나 자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서로 다른 관점을 어떻게 존중하고 통합하느냐가 중요했어요. 한국 건설사가 보여준 것은 단순히 맛있는 식사나 따뜻한 휴게실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철학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종종 그 첫 프로젝트를 떠올립니다. 처음 한바식당을 보고 의심했던 순간, 온돌 바닥에 누워 놀라워했던 기억, 매운 김치찌개에 땀을 흘리며 먹었던 점심시간, 그 모든 경험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LA 시내의 새 프로젝트 현장에 있는 한바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국과 밥, 그리고 김치는 이제 제 일상이 되었어요. 주변에는 다양한 인종의 건설 노동자들이 한국 음식을 즐기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한바식당 아주머니가 익숙한 한국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건설 현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의 다리를 놓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따뜻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지혜가 미국의 건설 현장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를 조금씩 바꿔나가길 희망합니다. 한국인들이 미국 건설 현장에 가져온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지혜였습니다. 이제 그 가치는 미국 땅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LA의 하늘 아래 따뜻한 온돌과 맛있는 한바식당이 있는 건설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며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 부분이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풍부한 지식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연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